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과 국제무역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역사적인 거시경제 이벤트, 바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상호관세 위원 판결과 이로 인해 촉발된 전례 없는 글로벌 무역 대혼란에 대해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3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PA를 근거로 전세계 수입품에 무차별적으로 부과했던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헌법상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는데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핑계로 마음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는 뼈아픈 제동이었습니다.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이제 관세 폭탄이 사라지고 자유무역이 돌아오나?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법정의 판결문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실물 경제의 2차 충격파를 정확히 읽어내야 합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어 플랜 B 임시 관세를 강행했고, 이미 거친 수백조 원의 관세 환급을 둘러싼 정부와 기업 간의 피 튀기는 소송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일시간의 심층 다큐멘터리를 통해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역설적으로 어떻게 글로벌 공급망을 더욱 치명적으로 마비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 극심한 정책적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피해 어떤 자산으로 도피해야 하는지,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짚어보고 어떻게 대처할지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대법원 판결의 거시경제적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가장 핵심적인 경제 정책은 단연 관세였습니다. 트럼프는 1977년에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정가의 보도처럼 휘둘렀습니다. 본래 이 법은 적국에 대한 제재나 테러리스트의 자산을 동결할 때 쓰는 안보 목적의 법률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 자체가 국가 비상사태라는 기적의 논리를 내세워 동맹국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막대한 상호 관세를 때려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1년여간 전 세계 공급망은 거대한 충격에 빠졌고, 미국으로 물건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물론 미국 내 수입업체들까지 엄청난 원가 상승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참다 못한 미국 내 수입업체들이 연합하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2026년 2월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조차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관세는 본질적으로 세금이며 세금을 걷는 권한은 헌법상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있다고 명확히 못 박았습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지닌 조치를 대통령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판결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자랑하던 관세 만능주의는 그 뿌리부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결 직후 당장 다음 날부터 미국의 수입 물가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었을까요?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트럼프 행정부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플랜 B를 가동했습니다. 바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10%의 임시 관세를 즉각적으로 다시 부과해 버린 것입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국제 수지 적자가 심각하거나 달러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때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입니다. 대법원이 IEPA라는 칼을 빼앗아 버리자 트럼프는 무역법 122조라는 새로운 몽둥이를 집어들고 시장을 다시 패기 시작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 플랜 B는 시장의 혼란을 가라앉히기는커녕 불확실성에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122조에 의한 관세는 법적으로 최대 150일이라는 시한부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15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부는 또다시 무역법 301조, 불공정 무역관행나 232조, 국가안보 등 다른 법안들을 누더기처럼 기어 붙여 관세를 유지하려 들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5개월 뒤에 미국의 관세율이 0%가 될지 10%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비상사태를 핑계로 25%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끔찍한 악재는 높은 세율이 아니라 바로 이 극단적인 불확실성입니다. 관세의 법적 근거가 매번 바뀌는 이 혼란스러운 총국 속에서 기업들은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제품 가격을 미리 대폭 올려버리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가장 파괴적인 뇌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위법하게 걷어들인 막대한 관세 환급 문제입니다. 대법원이 IEPA 기반의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지난 기간 동안 미국 수입업체들이 억울하게 납부한 약 1,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0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국가가 토해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현재 미국 국제무역법원 CIT에는 이 돈을 돌려달라는 수천 건의 기업 소송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만약 연방 정부가 이 1,750억 달러를 일시에 환급해 주어야 한다면 가뜩이나 1조 8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 재무부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 돈을 순순히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환급을 청구하는 기업이나 산업군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강도 높은 보복성 세무조사나 반덤핑 조사를 벌이겠다며 노골적인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기업들로서는 230조 원의 떼인 돈을 받아낼 권리가 생겼지만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순간 행정부의 괘씸죄에 걸려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진퇴양난의 악몽에 빠진 것입니다. 이 거대한 소송전과 행정부의 협박은 미국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을 급격하게 경색시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전면 보류하고 막대한 법률 비용을 지출하며 소송의 결과만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무역의 정상화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 간의 피 튀기는 내전을 촉발시킨 셈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 복잡한 워싱턴의 정치, 법률 드라마 속에서 아주 차갑고 명확한 거시경제적 결론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과 트럼프의 꼼수 플랜 B, 그리고 천문학적인 환급 소송전이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최종적인 결과물은 단 하나, 바로 영구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들은 150일마다 바뀌는 관세율 때문에 정상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싼 값에 부품을 조달하던 효율적인 루트는 모두 박살났고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남미나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급히 옮기느라 천문학적인 중복 투자 비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세 환급 소송을 대비한 거대한 법률 비용과 행정부의 보복 리스크 비용까지 더해집니다. 기업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모든 정책적 마찰 비용과 비효율의 대가는 결국 최종 소비재의 가격표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식료품, 스마트폰, 자동차의 가격은 앞으로 행정부의 관세 폭주가 이어지는 한 계속해서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딜레마입니다. 관세 대혼란으로 물가가 치솟으니 금리를 올려야 마땅하지만 1,750억 달러의 관세 환급 폭탄을 막고 재정 위기에 몰린 미국 정부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금리를 내리고 또다시 달러를 허공에서 찍어내야만 합니다. 국가의 정책 실패와 불확실성의 비용을 평범한 시민들이 은행에 넣어둔 달러의 구매력을 조용히 훔쳐가는 방식으로 메꾸는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세금의 사이클이 맹렬하게 가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3월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가 충돌하고 글로벌 무역 질서가 산산조각 나는 이 초유의 사태 속에서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첫째, 명목 화폐인 현금과 채권에 대한 맹신을 버리십시오. 정부의 관세 정책이 150일마다 널뛰기를 하고 무역 적자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달러의 장기적인 가치 하락은 수학적인 필연입니다. 이자를 34% 주는 국채나 은행, 예금에 평생의 불을 묶어두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주식 투자의 관점을 완전히 리셋하십시오. 수입 원자재에 크게 의존하거나 얇은 마진으로 버티는 전통적인 소비재,
유통업체 주식들은 관세 불확실성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반면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는 미국의 본토 인프라 기업들, 그리고 가격 결정력을 완벽하게 틀어쥐고 있어 높아진 원가를 소비자에게 거침없이 전가할 수 있는 극소수의 독점적 빅테크 기업들만이 이 혼란 속에서 이익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포트폴리오의 최소 510% 이상을 국가의 관세 정책이나 사법부의 판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궁극의 중립자산, 바로 비트코인에 반드시 할당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하든, 트럼프가 무역법 122조로 다시 억지를 부리든,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 2100만 개는 단 한 개도 변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무역망이 찢어지고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세금과 관세로 가로막힐 때 국경을 초월하여 빛의 속도로 이동하며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역설적으로 가장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정부의 변덕스러운 정책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내 자본을 완벽하게 격리시키는 가장 안전한 스위스 은행의 개인 금고,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여러분, 2026년 2월의 대법원 판결은 관세 전쟁의 끝이 아니라 가장 지독하고 혼란스러운 2라운드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법률적 근거를 잃은 행정부의 무리수와 관세 환급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은 실물 경제의 마찰 비용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혼돈의 비용은 결국 물가 폭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평범한 투자자들에게 청구됩니다.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무역법과 대법원 판결의 이면에 숨겨진 거시경제적 파장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낡은 자산 배분 공식에서 하루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국가는 빚을 덮기 위해 돈을 찍어내고 물가를 올릴 것이라는 사실뿐입니다. 이 명제에 기반하여 물리적 마찰 비용이 없고 완벽한 희소성을 가진 디지털 영토로 여러분의 소중한 부를 지혜롭게 이동시키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오늘 내용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